안녕하세요, 인생 수업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지인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돈을 모으면서 올해는 꼭 함께 나가보자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혹은 기대에 찬 마음으로 함께 다녀왔지만 돌아와 보니 예전과는 다른 관계를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그랬을 겁니다. 우리끼리면 얼마나 신날까? 이 나이에 동갑내기들과 떠나는 여행이라니.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적금도 만들어 돈을 모으고 단체방엔 항공편 사진, 숙박 후기, 맛집 정보가 오고 갑니다. 그렇게 설렘만 가득한 시간들이 흐르고 드디어 출발날 공항에서 찍은 단체 사진 속에는 설레인 감정과 든든한 우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라는 건 늘 그렇습니다. 가까웠던 사이일수록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수록 그동안 몰랐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차이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여행을 다녀와서야 알게 됩니다. 이제부터 왜 60세 이후 지인들과 돈을 모아 떠나는 여행이 때로는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이유 5가지를 자세히 나누어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김미선 씨는 올해 67세입니다. 남편이 정년 퇴직하고 난 뒤 남편의 잔소리에 삶이 재미없던 시기에 하루 중 유일한 활력이 된 것이 하나 있었죠. 바로 건강 모임입니다. 처음엔 딱히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4씩 모여 함께 운동하고 누군가 건강식 만들면 나눠 먹고 그렇게 만든 소모임이었습니다. 그 모임이 어느새 10년이 넘었고 멤버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여성들이었죠. 자녀들 독립하고 손자 돌보며 허리 굽었던 시기도 지나고 이젠 자기 인생을 한 번쯤 누려보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퍼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가장 활발한 성격의 순자 언니가 말했죠. 야, 우리 이제 돈 모아서 여행 한번 가자. 이젠 시간도 있고 애들도 이제 손 떠났잖아. 그렇게 시작된 게 모임 여행 적금. 매달 12만 원씩 5명이 1년간 모았습니다. 모이면 적금 확인하고 이자 붙었네 하며 킥킥 웃고 이래서 공동저축이 참 좋아하며 서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딱 1년 모인 돈 720만 원. 개인 비용 조금 보태서 5명이 함께 떠나는 7박 9일 태국 방콕 여행이 확정됐습니다. 항공권, 숙박, 렌터카 일정표까지 순자 언니가 꼼꼼히 예약했고 적금 관리도 가장 믿음직한 영자 언니가 맡았습니다. 공항에선 단체 사진도 찍고 우리 인생에 이런 날이 또 올까 하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행이 관계를 망가뜨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호텔 체크인 할 때도 처음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영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 호텔 조식을 먹으면 즐겁게 여행을 시작했죠. 하지만 여행이라는 건 늘 그렇듯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여행 이틀째부터 시작됐습니다. 숙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정숙 언니가 말을 꺼냅니다. 왜 자꾸 방 정리는 내가 다 하게 되냐? 그러자 미선 씨가 조용히 말했죠. 나는 어제 화장실 청소했는데. 순자 언니가 덧붙입니다. 그럼 돌아가면서 하자. 근데 솔직히 미선이 너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 늦게 일어나니까 맨날 우리가 다 치우잖아. 말이 나오자마자 분위기가 차가워졌고 미선 씨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다 같이 식당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조용했습니다. 음식이 나와도 다들 음식만 먹고 사진도 아무도 찍지 않았습니다. 4일차 시장 구경 도중 영자 언니가 이야기합니다. 아까 점심감 내가 카드 결제했어. 정산은 어떻게 할까? 정숙 언니가 대답합니다. 그거 어제 모임 적금에서 나간 거 아니었어? 아니야, 이번 거는 내 카드로 계산했어. 그 말을 들은 순자 언니가 말합니다. 에이, 그냥 대충 계산하자. 너무 세세하게 굴면 여행 재미 없어져.
그러자 영자 언니가 불쾌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내가 적금 관리 안 할래. 그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누구 하나 웃지 못했습니다. 5일차 기념품을 고르던 중 미선 씨가 아이 옷을 들며 말합니다. 이거 민준이 입히면 예쁘겠다. 그러자 순자 언니가 웃으며 말합니다. 너 진짜 여기까지 와서도 손자 걱정하냐? 재미없게 산다 정말. 그 말에 미선 씨는 조용히 옷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길거리에서 가만히 앉아있던 그녀를 본 영자 언니가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미선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표정은 기분 나빠 보였습니다. 이번 여행으로 깨달았어. 다시는 같이 여행 안 올래. 귀국 비행기에 5사람은 창가를 바라보며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정했던 인천공항 출국장의 모습은 사라졌고 마치 서로 낯선 사람처럼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건강 모임은 뜸해졌습니다. 모임 적금은 그대로 있었지만 적금 얘기를 꺼내는 사람도 돈을 이어가자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우정은 거리와 시간 속에서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김미선 씨는 지금도 말합니다. 지인들과 여행 간 건 후회해. 그냥 우리가 서로 너무 몰랐던 거지. 나이 들수록 친구는 정말 필요 없더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제는 굳이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아. 너무 가까이 가지만 않으면 우린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야. 결국 나이 들면 가족뿐이야. 친구들과는 생활 환경이 달라지니 결국 다 깨지더라고. 하지만 그 말을 하며 그녀는 아직도 목요일 아침마다 모임 단체방을 바라봅니다. 언젠가 누군가 먼저 우리 목요일에 만날까 하고 말해주지 않을까. 그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한 채 말이죠. 모임 적금 하나에 웃고 울던 날들은 이제 모두 추억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65세 이후 지인들과 떠나는 여행이 때로는 관계를 해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 패턴이 다릅니다. 여행은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친했어도 밥 먹고 차 마시는 정도의 만남이라면 몰랐던 생활 패턴의 차이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체조를 해야 하루가 개운하고 어떤 사람은 밤 늦게까지 TV를 봐야 잠이 오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같은 방을 쓰고 같은 일정에 맞춰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벌어지는 작은 충돌들. 빨리 씻어, 조금만 조용히 해줘, 에어컨 끄면 안 돼. 같은 말들이 반복되다 보면 처음엔 웃고 넘기던 말도 언젠가 마음에 박히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습관은 단단해지고 고집은 강해집니다. 좋은 지인이라도 여행 중에는 그 충돌을 매일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지인일수록 오히려 가끔 보고 오래 우정을 지키는 사이로 남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하고만 다녀요. 가족이니 서로 너무 잘 알아 편하고 잘 챙겨주니 세상 즐거워요. 친구는 나이 들수록 불편해요. 또 다른 분은 남편과 둘이 다니는 게 맘 편하고 몸도 편하고 좋아요. 둘이 번갈아 운전하고 음식도 성향 맞춰서 먹고 나이 들면 부부간도 따로 자는데 친구들과 여행 가서 여럿이 며칠 지내는 거 좀 힘들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돈에 대한 감각이 다릅니다. 같은 금액의 돈을 모았다고 해도 쓰는 방식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 중 하루 한 끼쯤은 비싼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그 돈이면 손자 선물을 더 사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차이가 단순한 소비 성향의 차이를 넘어서 사람에 대한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 얘는 생각보다 자기중심적이네. 그동안 조용히 있더니 돈 앞에서는 꽤 따지네. 그런 말들이 마음속에 쌓이면 여행이 끝나도 그 인상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지인과 돈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말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행 중 돈은 그 사람의 인생관을 들여다보게 하고
그 인생관이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 이런 경험담을 말씀해 주셨어요. 모임에서 여행 같이 가는 거 아닙니다. 누구는 가이드한테 팁 줘라 하는데 주고 싶으면 본인만 주던가. 왜 상대는 팁 안 준다고 욕하는지. 소비 성향이 틀린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하는데 말이죠. 정말 현실적인 말씀이죠. 이런 작은 차이들이 쌓이면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책임 분담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여행은 할 일이 많습니다. 일정을 짜는 사람, 항공권 예약하는 사람, 렌터카를 빌리는 사람, 숙소를 정리하는 사람, 회비를 관리하는 사람. 그 모든 걸 혼자서 도맡는 사람은 늘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은 그걸 노력이 아니라 취미 정도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얘는 원래 이런 거 좋아하잖아. 난 잘 몰라서 그냥 맡긴 건데 왜 기분 나빠하지? 이런 말들이 갈등을 키웁니다. 그리고 여행 막바지에 가면 결국 이런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럼 다음부턴 내가 해. 우정이라는 건 큰 갈등보다 이런 작은 책임의 불균형에서 더 많이 깨집니다. 서로의 노력에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당연하다는 듯 넘어가는 순간부터 여행은 힘든 과제가 됩니다. 네 번째,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가 됩니다. 야, 넌 진짜 여행 와서도 재미가 없다. 그래서 네가 친구가 없는 거야. 넌 왜 항상 그렇게 느려? 이런 말들 평소에는 장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는 다릅니다. 피곤하고 일정에 쫓기고 몸이 지치다 보면 감정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그 상태에서 던지는 말은 때론 진심보다 더 아프게 꽂힙니다. 게다가 60대 이후의 감정은 어릴 때보다 더 민감하고 더 섬세합니다. 나를 가볍게 대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말투엔 누구나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이 오래 남습니다. 여행을 마친 후 기억나는 건 아름다운 풍경보다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이 든 여자들 몰려다니면 싸움이 됩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고, 단체 행동은 힘들지라고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주신 분도 계셨어요. 특히 친구랑은 여행 까딱하면 깨져요라고 경험담을 털어놓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다섯 번째, 여행은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이 부분입니다. 함께 여행을 떠나기 전까진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전부 좋은 이미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함께 웃던 일, 마음 나누던 일, 힘든 시기 어깨를 빌려주던 모습들. 그런데 단 한 번의 여행으로 그 이미지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부터 지인을 떠올릴 때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진짜 사람은 여행 가봐야 안다잖아. 그때 걔랑 여행 가보니 진짜 민낯이 드러나던데. 그 여행 하나가 기억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금이 간 관계는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지인이라고 꼭 여행을 같이 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함께 한 끼 밥을 먹고 시장 골목을 걸으며 서로의 소소한 하루를 나누는 것. 그게 어쩌면 더 깊은 우정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더라고요. 갈등이 있어도 가족과 가는 해외여행이 가장 즐겁습니다. 가족은 서로 이해하며 다니니 마음 편해요. 60대까지 열심히 해외여행 다녔고 이제는 국내가 더 좋아요. 그것도 남편하고 다닐 때 더 좋습니다. 여기저기 다녀보아도 처음에만 신기했지 갈수록 별 재미가 없어요. 그냥 가까운 국내 관광지 가서 신나게 놀다 오는 게 좋아요. 혼자 다니는 것도 좋더라고요. 서툴러도 물어보면서 여행의 기쁨과 만족감이 오래가고 추억이 많아 행복감이 커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은 이거였어요. 나이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네요. 간섭 안 받고 혼자 즐기는 고독을 즐겨보세요. 특히 우리 인생의 후반부에서 관계는 많은 게 아니라 오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너무 가까이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자리에 앉아줄 지인이라면
여행보다 긴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충분히 함께할 수 있을 테니까요. 결국 여행의 형태가 바뀌는 것일 뿐입니다. 젊을 때는 모험과 새로움을 찾았다면 이제는 편안함과 의미를 찾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충분히 아름다운 여행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